네, 오늘은 투자의 기술 배워보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마제스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이 시간에는 역발상 매매 구간 이 키워드 놓고 기술 알려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예, 자, 오늘은 이제 CPI가, 우리가 추석 연휴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 발표를 하죠. 그래서 CPI 선반영과 추석 연휴, 주식 보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이때 되면은 들고 갈까 팔고 갈까 이게 고민인데 보유라는 키워드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자, 우리 일단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휴장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주식을 보유를 하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팔고 가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장이 오를 동안에. 근데 우리가 이제 엄밀히 좀 따지면요. 경제 지표가 사실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8.5로 지난번에 발표를 했죠. 자, 지금 예상치 CPI가 8.1을 예상한단 말이에요. 8.1%를 예상하는데 지금 이게 선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또 이제 미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을 한 상황인데 우리 국내 시장에서 가장 좀 큰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환율입니다. 자, 지금 보는 차트가 이제 환달 환율인데 1383원 사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오히려 시장에 지난 화요일에는 역발상 매매다. 그러니까 남들이 지금 다 팔려고 하는 구간에서 오히려 주식 매수를 고려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약간의 어떤 그 대외적인 악재로 충격은 있을 수 있겠죠. 대외적인 뭐 악재란 얘기는 우리 기준금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물가 상승이 가장 좀 큰 키워드가 될 텐데요. 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지금 1,400원을 만약에 넘어가야 되면 슈팅이 걸린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점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그동안의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달러 강세에, 각국의 이제 통화가 약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자, ECB에서도 지금, 빅스텝으로 자이언트스텝 0.75로 이제 금리 인상을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 글로벌 시장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료화가 이제 약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키워드가 지금 보시면 연결 선물 차트입니다. 자, 우리가 작년 1월 달에 연준에서 사실 기준금리를 거의 뭐 제로금리에서 그죠? 우리 팬데믹 이후에 2년 동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다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선물 지수가 지금 309포인트입니다.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달에 저점을 살짝 하회할 수 있는 이런 털어내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조정 국면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2000년도, 2001년도 이렇게 뭐 강세장처럼 이렇게 유동성으로 올라오는 시장은 아니에요. 예. 하지만 금리가 이제 안정이 되는 시점에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시작될 수 있는 변곡점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시장이 9월, 10월까지는 일단은 반등이 좀 진행이 될 것이다. 근데 강한 반등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어떤 또 시장의 흐름을 좀 체크해야 되는 큰 변곡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수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이 2385예요. 직전 저점선에 있습니다. 역배열이죠. 역배열에서 바로 상승이 되는 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즉 61선도 우하향으로 있고요. 지수적으로 보게 되면 그리고 241선 우하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큰 다중바닥의 기술적과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올라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좀 심리적인 측면이 커요. 직전 저점이 어제 깨졌지만 시장이 좀 빠졌었죠. 하지만 또 오늘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2, 3%, 그러니까 종목별로 보유한 종목의 2, 3%의 하락은 좀 버텨내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예측을 하면 되느냐? 아직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단기 5일 이동평균도 안착이 되지 않는 상황이 나온 상황인데, 예측을 하면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좀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도 섹터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시장을 좀 파악할 수가 있겠는데, 자 보세요. 거래소 쪽에서는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올라오잖아요, 시청 여러분들, 그죠? 지난 7월 달에
제가 35만 원권에서 전저주 깨지면 이런 부분에 매수를 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보유한 사람의 어떤 그 영역이고 만약에 눌리는 구간에 크게 나오면 매수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성장 동력이 달려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빠지지 않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죠? 그리고 자, 현대차도 보세요. 현대차도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데 강하게 상승은 못 나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살아있어요. 그죠? 그리고 바이오 섹터들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리고 셀트리온이나 이런 종목들이 거래소 쪽에서 지금 낙폭가대로 지금 저점을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오늘 HLB가 전 고점에서 약간 매물소화의 어떤 그 물량 거래량이 터지고 있지만 이 가남 승인 얘기가 또 나오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시장의 어떤 시그널들이 바이오 쪽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낙폭가대로 이제 우리가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뭐 펄어비스라든지 게임 관련주들 지금 주가의 어떤 그 선반영 악재가 선반영이 다 되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2차전지 관련해서 LNF라든지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다 빠졌죠. 단기간에.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종목별로 지금 큰 종목들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작은 종목들 보게 되면 3기 같은 종목들 한번 보시면요.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바닥권에서 이런 종목들이 바닥을 잡았잖아요. 그죠? 어느 시점에 튈지는 어떤 재료가 노출이 돼야지만 자, 지금 3,000원권 초반권에서 지금 4,000원 단숨에 올라잖아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개별 종목군별로 이전에는 어떤 순환매 섹터가 나왔지만 그죠? 지금은 바로 다 가는 게 아닌 개별적으로 올라오는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죠. 특히 또 제가 계속 누차 말씀을 좀 드렸지만 펫배터리 관련해서 성일 하이텍이라든지 그죠? 제비캠이라든지 이제트로닉스 이런 애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지 같은 경우는 많이 못 갔잖아요. 세비다하고 성일 하이텍 이 두 종목만 지금 땡겨 올렸고 대웅주 SK 이노베이션 지금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건 매수 유효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 종목들을 봤을 때 지금은 시장이 다 빠져 있고 이 도망갈 자리가 아닌 역발상 매매에 주식을 보유해서 이제 꾸준하게 소신껏 시장을 대응하는 이런 시점이 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두려워할 구간이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오늘 시장만 올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의 선물 지수를 보게 되면요. 지금 309예요. 330의 고점을 찍고 지금 309포인트가 내려왔는데 이거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죠? 예. 자, 이렇게 보시고 일단 1차적으로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난 이후에 저는 일단 330포인트까지 목표치에 올라온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목표치를 보게 되면 자, 지금 2384포인트 선이죠. 자, 이 지수도 환율이 이제 1,400원을 찍고 터치라고 하면 꺾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주식시장에서 시장도 이제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2,500에서 2,550포인트까지 일단 목표를 잡고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775포인트 선인데 자, 코스닥은 약간 만약에 대외적으로 연휴 기간 동안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좀 흔들림이 나올 수 있지만 오히려 그 흔들림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목표치 충분히 850포인트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해서 반등시 매도가 아니고요. 자, 빠질 때 매수 그리고 시장에 반등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주식을 보유하고 가는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수급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세요. 외국인들이 바로 매수를 할 수가 없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더라도 시장의 어떤 그 지금 성장 섹터와 낙폭과대 종목들이 지금 바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 그 시점에서는 이 대량으로 매도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환율이거든요. 원달러 환율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서 외국인들 매도를 해도 지금 일단 매수 구간으로 잡고요. 물론 단기간의 충격은 선물 쪽에서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게 되면 좀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장중에 뭐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면 매수를 하는 구간이죠. 뭐 오늘처럼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는 뭐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장이 빠졌을 때 이제 어떤 전략이라든지 시그널을 제시하느냐 이게 이제 제가 하는 일이니까 그죠. 이렇게 좀 보시고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식을 보유한 상황에서 뭐 랠리는 나오지 않겠지만 조금씩 이제 상승의 자리를 좀 기대하는
전략으로 주식 보유하고 이 추석 연휴기를 넘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제스터 전문가의 기술에 자세하게 좀 배워봤습니다. 투자의 기술 추석 연휴 전에 좀 들고 가는 게 어떨까라는 시각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제시하고 있는 이 코스피 지수 밴드도 어느 정도 좀 바닥이 잡힌 상황 속에서 위쪽으로 좀 더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자신감 있게 대응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전략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양쪽 지수는 고점 대비로는 탄력이 약간은 좀 둔화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 낙폭이 빠르게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40전 정도 밀려서 이 정도 상황이면은 환율 장중 플러스 전환 여부도 좀 타진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장한 지 1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외국인들 거래소에서 다소 매도 물량이 강하게 출회됩니다. 2,300억이나 팔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도 집중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